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시장 분위기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물론 좀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또 하락한 종목이 훨씬 많기는 했지만 미국 증시 빠졌던 것에 비하면은 지금 굉장히 그래도 좀 나은 거고요. 아시아 증시들이 다 엄청나게 빠져서 뭐 중국 증시는 상해가 2% 가까이 하락을 했고, 일본도 1% 넘게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괜찮게 마무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그나마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처럼 이런 장세, 미국 증시가 많이 빠졌는데 오늘 나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했던 그 장세가 그래도 좀 하방을 받쳐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그 이유는 분명히 어떤 수급 주체가 좀 강력한 수급 주체가 들어온 거죠. 오늘은 기관이 매수를 좀 거들어 줬습니다. 이 외국인이 많이 팔았는데 기관이 매수를 가담하면서 주가 흐름이 그래도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게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장중에 이제 미국의 선물 지수가 상승하면서 이제 오늘 우리 증시가 그 좀 지나치게 빠지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환율도 약간 안정세를 보여주면서 일단 내일 증시에 대한, 그러니까 오늘 밤 미국 증시에 대한 기대를 또 시장에서는 좀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뭐 원래는 좀 많이 빠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가진 않은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최근에 우리 증시의 그 이슈라고 할까요? 우리 증시와 이제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겠지만 경기 침체라는, 아마 한 석 달쯤 전이었을까요? 그 전문가들이 지금은 금리보다 내년도 경기 침체를 우려할 때다라고 이렇게 시장에 좀 경고를 할 때, 그때였는데 이제 벌써 이제 어느새 12월, 거의 이제 12월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딱 되니까 그 경기 침체 우려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 거고, 여기에 좀 시장이 약한 가장 큰 이유는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발언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어, 그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금리 인상 어떤 시기가 늦춰지고, 또 그 금리 인상의 어떤 폭도 완화되기가 좀 어렵겠구나 하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생각했던 뭐 피크아웃이네, 뭐 그 금리 인상을 넘어서서 금리 인하 논의를 뭐 할 거라는 둥에 여러 가지 추측과 기대가 이제 일거에 이제 무너졌기 때문이고요. 또 뭐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고객 예탁금이라는 것이 많이 줄었죠. 그래서 45조 원대, 지금 2020년 당시보다 25조 원, 한 30조 원 가까이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40% 정도 줄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많이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증시의 그 흐름이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해가 바뀌면, 원래 이맘때쯤 되면 이제 내년 시즌에 대한 기대가 뭔가 반영을 좀 해야 하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좀 그 내년 시즌을 지금 전망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일단 뭐 시장이 지금 던져진 여러 가지 힌트들로 미루어 볼 때는 어 1분기는 일단 하락 추세가 좀 이어질 거라고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시장이 좀 빠지고 있는데 실제 시장 분위기는 그렇지 않아요. 어제죠. 어제 영상 그 제가 연말 기획해가지고 다섯 번째
타이틀 붙여서 만들어 드렸던 그 박스권 장세라는 것이 지금 하락 추세를 계속 이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더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 일단 안 빠지고 버텨줬고요. 오늘도 코스피가 시초가보다 올라서 전체적인 흐름은 안 좋았는데 양봉을 만들어낸 그런 상황. 이거는 이제 60일선에서 바닥을 잡는구나 하는 거를 거의 뭐 알 수가 있는, 오늘 차트를 따로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어제 제가 올려드렸던 그 박스권이라는 내용, 그리고 거기에서 대응하는 방법, 뭐 보조지표들 활용하기, 이런 거를 아주 그 유익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오늘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기분이 좀 좋았고요. 이거를 사실은 활용하는 이제 방법이나 활용도는 각자의 뭐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너무 유익했다, 힌트가 뭐 너무 많이 힌트를 느꼈다고, 힌트를 알게 됐다고, 이제 힌트를 얻게 됐다고, 이제 이런 식의 말씀을 좀 해주셔서 오늘 좀 저는 매우 이제 좀 즐거웠습니다. 마음도 좋았고. 지금 박스권의 바닥이라면 여기서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살까, 이제 그런 거 저는 계속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추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 아직은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이제 해가 바뀌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매매를 좀 하면 좋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머릿속에 맴돌죠. 실적 좋아지는 종목들이 많이 줄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에 뭔가 좀 더 시장에 관심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보조지표들 몇 가지를 조합을 하고, 그다음에 지수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같이 파악을 해서 접목을 시켜서 들여다보면 거기다가 수급에 주도주 체크하고 이런 것들을 매주 반복해서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종목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종목을 추리면은 사실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사실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되게 좋은 방법이고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방법이고, 지금은 수익을 낸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실을 입지 않아야 하는 구간, 그래야 곧 다가올 그러니까 그 기회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가 303종목이 올랐고요. 566종목이 빠졌습니다. 0.33%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 100이 0.24% 빠졌으니까 대형주 뭐 비슷하지만 대형주가 약간 더 흐름이 좋았다는 거. 코스닥은 558종목이 올랐고 883종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0.03% 하락했고 코스닥 150도 비슷했다. 빠진 종목이 325종목이 더 많았는데 보합권이었다는 것은 당연히 오른 종목은 크게 올랐고 빠진 종목은 조금 빠졌다는 거고, 그 빠진 종목은 좀 덜 빠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형주들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좀 괜찮았다는 거고, 뭐 그런 등등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기관만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선물지수가 지금 0.2%대 상승이 나오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0.19% 하락, 그 다음에 국제유가는 2.39%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경기 침체 우려 및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에 따른 미국 증시 약세로 하락 출발한 이후 일본의 완화 정책 변경 가능성, 중국의 코로나 확산 등 아시아 증시가 하락한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 보이면서 운수 장비 중심으로 하락 마감했다, 이런 분석이 났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경기 침체 우려 증가에 따른 나스닥 지수 하락 영향으로 IT 관련주 등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왔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를 보면은 일단 오른 종목이 6종목, 또 빠진 종목이 6종목, 보합이 3종목, 이렇게 골고루 펼쳐져 있네요. 여기에서 상승 종목
게 포함이 돼 있는 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상승 종목에 포함되어 있으면은 오늘 같은 날 잘 투자를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카카오 네이버가 오늘 일단 다시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요. 나머지는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포스코 홀딩스, KB금융 정도가 이제 어 약간의 뭐 상승했지만 0. 몇 퍼센트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락 종목은 삼성 SDI가 마이너스 3%, 현대차와 기아가 마이너스 2%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을 보면은 상승 종목이 훨씬 많죠. 반면에 이제 LNF, HLB, 알테오젠 정도가 좀 빠졌고, 스튜디오 드래곤, SM, JYP 엔터 이런 오락엔터주들이 좀 좋은 흐름이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6%대, 셀트리온 제약은 2.8%대, 제약의 흐름이 훨씬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16위부터 30위를 보면은 여기는 안 좋은 종목들이 좀 보이네요. 시젠, 케어젠, 성일하이텍, 대주전자재료가 마이너스 3%대 하락이 나왔고, 위메이드도 마이너스 2%대, 그리고 오른 종목은 솔브레인과 휴젤 정도가 1%대, 클래시스가 2%대 오르면서 시총 29위로 다시 또 올라왔고요. 업종 보면은 코스피는 서비스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 유엔젤 4%대, YG 플러스, 하나투어, 삼성출판사가 3%대 올랐고요. 빠진 업종은 섬유의복 업종이 제일 안 좋았네요. 인디에프가 마이너스 9%대, FNF와 박림이 마이너스 2%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기타 제조 업종이 6%대 올랐는데 얼반 리튬이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오늘 하이드로 리튬도 상한가. 그래서 그 리튬주들이 오늘 수산화 리튬의 가격이 강하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이 리튬주들 위주로 해서 수산화 리튬, 제가 지난번에 왜 연말 기획으로 소개해드렸던 그 수산화 리튬주들이 오늘 되게 좋았고요. 저도 아침에 그 상한가 종목을 샀는데 아침에 시초가에 조금 매수를 아침에 도전하다가 이제 오전 중에 이제 약간의 매수를 했는데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가지고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뭐 좀 다른 바쁜 일이 좀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거 급등 또는 급등락을 할 것 같아서 불안해서 그냥 정리를 해놓고 한 두 시간 정도 있다가 나오니까 상한가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익을 크게 이제 가져가지는 못한 좀 아쉬운 상황인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계속 다른 리튬주들, 그러니까 다른 2차 전지주들은 좀 흐름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 수산화 리튬 관련주들이 혼자 잘 갈 것인가, 이거는 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연상을 간다 하더라도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리튬주들 뭐 꽤 오랫동안 눌렸죠. 그러다가 한 번에 털어내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운송 장비 부품 업종이 제일 안 좋았어요. 근데 CBI가 마이너스 5%대, 인화전공, 에코플라스틱, 서진 오토모티브, 광림 정도가 마이너스 3%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상승 종목은 A프로젠제약, 종근당홀딩스, 한올바이오파마, 보령, 현대약품, 유한양행, 우선주까지가 6종목이 올랐지만 뭐 0. 몇 %대 이렇게 크게 오르진 못했고요. 빠진 종목은 국제약품, 경보제약, 일양약품이 마이너스 6%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제약은 샤페론이 16%대, 피플바이오 5.98%, 휴마시스 4.5%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엔지캠생명과학이 마이너스 7%대, 대화제약이 마이너스 6%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공매도는 2,046억 원이 줄었고요. 코스닥의 젠백스가 과열 종목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삼성전기, 기아, 삼성 SDI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LNF, 에코프로비엠, 삼강MNT, 셀트리온 헬스케어, 카카오게임즈 순이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은 코스피의 S1, 삼성전기, 호텔신라, HDC 현대산업개발, 아모레퍼시픽 순이었고요. 코스닥
미국은 천보, WCP, 한국 BNC, 제넥신, HLB 생명과학 순이었습니다. 자, 오늘 전해드릴 뉴스 첫 번째는 수출이 내년도에 글로벌 경기 침체로 0%대 증가, 그러니까 증가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그 중에 특히 전기 전자는 오히려 역성장, 또 석유 화학 제품도 역성장 이렇게 전망이 됐고, 바이오 헬스 케어 쪽이 3.5%좀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가 기업들이 돈을 벌지 못하는 그런 걸 의미하니까 수출 기업들은 수출을 못하는 거죠. 뭐 내수는 내수가 안 좋은 거고, 내년도에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좀 많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의 내년 시장 전망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세 분의 의견이 나왔는데요. 내년도 주식시장이 불확실하고 기대 수익률도 낮을 거다. 다만 과거의 풍부한 유동성 시기의 학습 효과로 반전 매수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일방적인 급락보다는 톱니바퀴식의 하향 추세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허장이라는 분의 의견은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뭐 경기 침체, 신용 리스크, 기업 실적 악화, 구조 조정 이슈 등 하방 압력이 높다. 이 전체적인 시장을 전망하는 그 부분이 지금 현재 흐름과 매우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분이 올해 시장의 악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봉쇄 정책, 글로벌 통화 긴축 완화 예상 해가지고 다른 악재들, 경기 악화 같은 다른 악재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바닥에 대한 확신이 들면 이제 증시는 괜찮아질 거다.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질 일밖에 안 남으니까. 자, 그리고 이도윤이라는 분은 당분간 고금리가 유지되겠지만 끝이 보인다는 느낌이 들면 시장은 미리 움직일 거다. 다만 아직은 조금 기다리고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뭐냐면 곧 끝이 오겠지만 아직은 끝이 아니다 이거예요. 곧 옵니다. 그럼 곧 오면 여기가 끝인가? 아니, 곧 끝일 거야 라고 예측하고 미리 살 필요 전혀 없죠. 곧 끝이면 끝을 지나서 이제 반등할 때 사면 되는 거예요. 아, 여기가 끝이 지났구나 이렇게 확인하고 사면 돼요. 미리 움직일 필요 없습니다. 미리 움직이면 계속 빠지는 떨어지는 칼날 잡는 그런 행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주가는 떨어질 때 사지 말고 오를 때 팔지 말아야 되는데 저는 오늘 오를 때 바보같이 또 팔고야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죠. 내년에 이 경기 침체가 오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좋지 않아져요. 기업들의. 그러면 실적이 좋지 않고 현금을 벌어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운영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비용을 외부에서 충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고금리의 어떤 단기성 금융상품을 쓴다거나 뭐 또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형 자산을 처분한다든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올해 재무구조가 악화돼서 재무구조 개선 작업, 워크아웃 그리고 법정 관리를 받아야 하는 기업들이 큰 폭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경기 침체가 현실로 되면 더 많은 기업들이 한계 상황에 직면할 거라는 우려가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 징후 기업으로 지정된 곳이 185곳, 대기업도 2곳이나 있고 이렇게 오늘 공시가 나는 이게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내년도 실적이 좋아질 종목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재무구조, 뭐 유동성, 현금 확보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부채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기업들을 이제 내가 투자하려는 그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작업도 되게 중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운영을 하고 뭘 투자를 하고 하죠.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위험 부담 너무 높아져요. 그래서 그런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리스크를 줄이려면 내년 같은 때에는 절대적으로 부채 비율 낮은 이제
종목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뭐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고요. 이거 그렇지 않으면 좀 위험하다. 뭐 그렇게 이제 보는 기사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수산화 리튬 주요 가격 동향 해가지고 10월 말에 이게 82달러였는데 11월 17일에 84.5달러 그리고 12월 15일에 85달러 계속 수산화 리튬의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 반면에 탄산 리튬의 주요 가격 동향을 보면 이제 11월 24일 날 79달러대였는데 12월 8일 날 77달러, 12월 15일 날 74달러로 탄산 리튬은 점점 줄고 있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소식으로 인해서 이제 그 수산화 리튬 관련된 종목들, 뭐 얼반 리튬, 하이드로 리튬, 그다음에 금양, 뭐 미래 나노텍, 또 또 뭐 있죠? 웰크론한텍이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 들여다본 건 아니어가지고요. 지금 한번 볼까요? 웰크론한텍은 오늘 급등했다가 빠졌네요. 나중에 4.3% 올랐다가 빠졌네요. 그래서 뭐 몇몇 종목들이 올랐고, 제가 체크해놓고 관심 종목으로 투자를 했거나 관심 종목으로 넣어놨던 종목들은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흐름이 그러니까 시초가에 그냥 바로 상한가 직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투자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상한가까지 갈 줄 몰랐어요. 이게 제가 여유만 있었고 시간만 좀 있었으면 들여다보면서 상한가까지 들고 갔을 수도 있는데, 중간에 좀 이거 장을 들여다볼 수 없는 상황이 한 두 시간 정도 생기면서, 바빠가지고 생기면서 매도를 하고 이제 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지만 또 좋은 기회 노리면 되죠. 뭐 이런 경우는 워낙 흔한 일이니까. 자, 그리고요, 수급을 보면은 셀트리온은 개인만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보합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오늘 기관이 오늘 매수가 좀 전체적으로 시장에는 들어왔는데, 셀트리온은 기관 매도가 거세게 나왔고 금투가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는 외국인이 매수가 세게 들어오면서 기관이 매도가 나왔지만 좀 약하게 나왔죠. 그래서 400원이 올랐던 거고요. 그리고 그 제약은 외국인과 함께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1,900원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이 이유는 기관의 매수, 금투의 매수가 뒷받침이 됐다는 거, 그리고 거래량이 어제보다 많이 올랐죠. 한 50%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1,900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도 외국인 매수가 많이 들어왔네요. 오늘 850원이 빠져서 37,100원까지 밀렸는데, 외국인 매수가 일단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은 또 주가가 좀 잘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오늘 밤 미국 시장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런 상황이고, 개인들이 오늘 매도를 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왔지만 800원이 빠지면서 이제 10만 200원까지 주가가 밀려 있는 상황이고, 저는 금투, 뭐 외국인 기관, 특히 금투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10만원 정도 바닥권으로 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 밤에 테슬라 주가를 좀 잘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강원랜드도 외국인이 매수, 기관이 며칠 매도입니까? 6일 연속 매도네요. 그리고 오늘 금투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일단 150원을 올려서 24,000원대 다시 회복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시간에는 셀트리온이 0.28% 500원이 오른 17만 9,500원, 헬스케어는 0.46% 300원이 오른 6만 5,400원, 제약은 0.88% 600원이 오른 6만 8,800원, 위메이드는 보합으로 마무리했고, 에코프로비엠은 0.4% 400원이 오른 10만 600원, 강원랜드도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네요. 셀트리온 일봉 차트를 보면은 지금은 121선에서 눌리고 있고, 아래쪽에선 61선이 받치고 있고, 계속 횡보를 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재미가 없어요.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지만, 헬스케어는 일단 금요일과 오늘 일단 양봉을 살짝 만들어냈어요. 근데 보면은
역시 61선 그리고 위쪽에 있는 매물대에 눌리고 있어요. 그냥 횡보하는 그런 구간이죠. 지금은 어떤 흐름을 방향을 잡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쭉 옆으로 그냥 위아래가 아니라 횡보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약은 고개를 살짝 들고 있지만 역시 위쪽에 121선에서는 눌리지 않을까. 7만 한 2천원 정도가 단기적으로 고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메이드는 3일 연속 21선에 눌리고 있고요. 아래쪽에 그렇다고 11선 5일선 11선에 하향 이탈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5일선 11선의 지지는 받으면서 21선의 저항도 받고 있는 그런 구간. 그래서 자연스럽게 5일선 11선과 21선 사이에 주가가 3일 연속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밀집을 했기 때문에 다시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렇게 밀집을 하면 위든 아래든 방향을 잡습니다.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근데 아직 주가는 많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횡보를 하는 그런 흐름, 그리고 MACD나 다른 보조지표들, MACD만 이제 매수 신호 이후에 홀딩하는 구간이 들어와 있고, RSI하고 스토캐스틱 슬로우는 좀 하락적으로 좀 꺾이는 모습이네요. 오늘 밤에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게임주라든가 이렇게 흐름들이 최근에 썩 좋지는 않은데, 일단 수급이 위메이드 수급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이 계속 사주고 그렇게 이제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일단 기관의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외국인도 계속 팔다가 이제 오늘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들의 수급의 좀 도움으로 상승, 이 주가가 이동평균선이 3개가 밀집해 있는 구간에서는 상승하려는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외국인 수급을 토대로, 그런 또 생각이 들고요. 에코프로비엠은 계속 요동을 치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10만원 정도에서. 그러면 지난주, 그 다음에 이번 주 계속 바닥은 10만원이다. 그러면 10만원 정도에서 더 안 빠지고 올라가면 이제 한 11만원대까지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 10만원이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강원랜드는 너무 많이 빠졌다가 금요일날 양봉 만들어내더니 오늘 다시 한번 양봉을 만들었지만 5일선 위쪽을 뚫지 못하고 저항받고 밀려 내려왔습니다. 주가는 24,000원대 회복을 했고요. 지금 현재 매물대가 길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위로 올라가도 끌어내리고 아래로 내려가도 끄집어 올리는, 그래서 그냥 횡보하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미국 증시 선물지수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선물지수가 괜찮아요. 위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그러면은 다우존스가 이제 52포인트, 그리고 S&P 500이 9포인트, 나스닥이 36.25포인트를 지금 올려놓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다우존스 선물이 83포인트, 상승폭 키우고 있죠. S&P 500도 14포인트, 역시 상승폭을 늘리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52.75, 역시 많이 늘리고 있네요. 그러면은 오늘 밤 미국 증시는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서 상승세로 이제 좀 상승 추세로 이어가 준다면 당연히 내일 우리 시장은 오늘 시초가보다 올라가서 이제 양봉을 만들어냈는데 좀 더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좀 좋겠네요. 오늘 월드컵이 끝나가지고 어제죠. 어제 월드컵이 끝나가지고 결승전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엄청 하이라이트로 이제 나중에 결과만 보고 이제 하이라이트를 나중에 봤는데, 만약에 봤으면 잠 못 잤을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드라마 같은 경기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벌써 한 달이 지나갔어요. 월드컵 개막한 지가. 그래서 지금 어느새 또 꿈같은 그 시간이 한 달이 지나가 버렸고요. 또 우리나라 16강 올라간 것도 벌써 아득한 옛날 얘기처럼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이제 월드컵 끝났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리오넬 메시라고 하는 그 선수가 사실은 이번 월드컵에서 이제 뭐 마치 그 왕좌에 올라간 것처럼 다른 뭐 호날두를 비롯한 뭐 많은 그 스타들을 뭐 지금 네이마르도 그렇고 뭐 브라질도 그렇고 지금 어 결승전에 상대했던 음바페 정도를 제외한 뭐 다른 독일이라든가 뭐 스페인이라든가 이 수많은 강팀에 뭐 포르투갈이라든가 이 강팀에 있던 선수들 있잖아요. 우리랑 싸웠던 우루과이라든가 이쪽에도 굉장히 그 연륜이 있고 뭐 수아레스 같은 그런 연륜이 있고 실력이 뛰어난 선수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선수들을 다 인간계에 내버려 두고 자기 혼자 신계로 올라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세계적으로 호날두는 인기가 별로 없고 메시는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아르헨티나를 응원하는 그런 팀이 뭐 프랑스가 싫어서는 아니었겠지만 아르헨티나가 올라가서 메시가 우승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나 봐요. 오늘 소개되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월드컵이 꿈같이 이렇게 끝났고 또 우리나라 선수들도 고생들 하고 그랬는데 일단 그 월드컵 기간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또 월드컵 기간 동안에 다양한 그 뭐 광고부터 해서 이제 세계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많이 생각을 했지만 사실 생각보다 그 월드컵이 겨울에 열려서 그런지 그런 뭐 여러 가지 그 이펙트들을 만들어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번 이제 월드컵 경기는 되게 재밌고 좋았지만 다른 것들은 뭐 특별히 뭘 이슈가 될 만한 게 있었나 싶고 이제 월드컵이 끝났기 때문에 또 새로운 그런 준비를 또 해야죠. 다음 달에 있을 그 다음 그러니까 1월 달에 있을 그런 1월 초에 있을 이벤트들에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것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쪽도 있고 또 그 CES 쪽 IT 그 가전 쪽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쪽에 주목 뭐 로봇이나 이런 쪽에 주목을 또 이끌어낼 이슈들이 있죠. 1월 초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한 또 투자 전략도 세울 만한 구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번 주 뭐 주말쯤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다뤄볼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여러 가지 갖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